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아파트 거래량과 전세가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사당동, 마포구 합정동, 구로구 구로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 주시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제 5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거래량에 따라서 또는 3월이 또 거래량이 또 역대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4월 또한 마찬가지로 3천 건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거래량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물론 과거 2, 3년 전에 비하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바닥 대비 이제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번 5월 첫째 주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만한 4가지 지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전셋값은 매매값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매매가도 덩달아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래 늘고 전세 오르고에 대한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도 늘고 지금 현재 전세도 늘고 있다는 얘기. 자연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방이나 또는 상방 방향을 정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조금만 뉴스를 서치해 보셔도 충분히 들어보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특히나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혼부부 등등 조금은 금리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이제 6억 원대 이하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들 둘러보시기도 하셨고 실제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혜택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특히나 이제 입지 좋고 학군 좋은 지역들, 특히나 그 주변에서도 주변의 생활 여건 자체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대체적으로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또 그에 따라서 전세가도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전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매매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전국의 이제 평균은 이제 0.01% 정도 가량 상승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신도시 그리고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통편이 좀 부족하거나 또 생활 인프라가 조금 부족했었던 지역들, 특히나 또 외곽 쪽 라인들은 가격적이 좀 일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도 일부 지역과 그리고 인천,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특히나 인천 쪽 라인으로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좀 수요층 자체가 좀 몰려가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청라라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는 송도 쪽 라인들로 전세 유입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보다는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전세 시장 자체가 3, 4억대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편 그리고 학군 자체가 워낙에 또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5대 광역시 쪽은 점차 좀 약보합, 그중에서 좀 약간의 좀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전체적으로 뭐 세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들이 네, 이런 호수공원 쪽 라인들로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대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세종도 약간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 전국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일부 국지적으로 좀 일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전반적인 이유 자체가 이제 전세의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전세 거래량이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이 아니라, 네, 전세가 없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매매가를 조금씩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24년 5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이제 평균 0.1%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드리겠고, 인천 일부 지역, 특히나 이제 송도 지역, 그리고 청라 이런 일부 지역들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학군 선호도가 높은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유튜버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에 생활 편의시설 갖춰져 있고,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수요층들의 이제 자녀를 키우기 상당히 좋은, 그러면서도 가격적인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5년 내에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관련 업종들이 입주가 상당히 크게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특히나 이제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가고 있죠.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그런 삼바라든지 SK 바사 이런 등등, 그리고 빅텍,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그리고 뭐 광산 이런 업체들이 점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은 많은 수요층들 자체가 학군 위주로, 그리고 교통편이 좋은 위주로 많이들 몰려들고 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강부업관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호수공원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신고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종시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이번 또 서울 같은 경우에 2024년도를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분상제에 적용이 되는 단지가 있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의 청약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역대급 로또 당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갭 차이, 그냥 기대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줄줄이 2024년도에 청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최대 1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2024년도에 있을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에 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일반 분양이 약 지금 현재 대기 수요만 약 60만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로또보다도 낮은 확률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전히 저평가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호재가 있고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아직 남아 있고요. 그 안에서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은 좀 진입하시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똘똘한 한 채가 다시금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오르는 곳은 계속해서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정말 애석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이제는 점점점 주거지의 그런 급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양극화에서 우리가 또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셔서 또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5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고 있죠. 5월의 부동산 시장 현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일부 지역의 가격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학군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좀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5대 광역시도 강부업권에 머무르는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강남 상구와 용산 지역의 청약이 대기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할 만한 소식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을 세미나에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내용이죠. 자, 세미나 오시면은 뭐 물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의 생각을 또 관철시킬 수 있거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일단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있겠죠, 부동산을. 그리고 관심이 되는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특히나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지금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지금 남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때, 아직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열의 아홉, 예전에는 열의 아홉은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요층들이 많이 움직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계획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 아니겠습니까, 또, 그죠? 무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 보셔야 될 아직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조정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아직은 덜 오른, 아직은 충분히 좀 오를 만한, 또 기대 수익을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뭐 재개발 지역, 특히나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서울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다. 추가 분담금이 조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시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이 그 이상은 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자, 그런 지역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그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전에 저희가 전화를 미리 한번 주신다면은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선별을 좀 해드리고, 일단 가볍게 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면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3호선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래 나온 전화번호로 필수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02-6007-8336번으로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매매가와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똘똘한 내 집 마련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서 세미나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4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목동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확보한 곳이죠.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목동 맞습니다. 우수한 학군이 받쳐주면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이동성이 좋고 도로망과 철도망, 교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좋은 곳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강변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편, 특히나 이제 9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일반적인 9호선이 아니라 급행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예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한 3, 4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 9호선이 연장이 되고 9호선이 개통이 되고 했을 때 그 개통 효과를 많이 받았던 지역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시게 된다면 신분당선, 그리고 이제 9호선 이런 라인들이 새롭게 황금노선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들썩이고 실제로도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급행역이 정차하는 지역들인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정거장 자체가 별로 없고 실제 워낙에 또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한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급행역들은 없었습니다만 9호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창역, 신논현 등등 여러 가지의 급행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역들이 있는데 이 양천구를 관통하는 지역 중에서는 이 염창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하철 이제 급행역이 정차하는 지역이고요.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이제 목이동과 목사동 라인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변을 가까이 끼고 있고요. 그만큼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올림픽대로라든지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강변북로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한강변의 프리미엄은 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목동역이라고 하는 5호선 라인들을 또 우측으로 넘어가면 당산역이나 또는 영등포 구청역 이렇게 등등의 2호선 라인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통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호선과 그리고 여기 9호선 그리고 5호선 이런 라인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겠죠. 교통편 자체가 워낙 또 좋은 그런 황금 노선이 한 개도 아니고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교통편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지구 직주근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무지구에 있는 그런 배후 수요를 받기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도 항상 교통, 직주근접 이런 것들을 항상 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쪽으로는 상암동 그리고 합정 이렇게 홍대 라인들 이런 프리랜서들이 많은 곳들도 굉장히 가깝고요. 좌측으로는 마곡지구가 이제 LG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규모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곡에 의한 마곡 때문이더라도 상당히 이런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마곡 옆에 김포공항부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넘어가면 여의도 그리고 여의도에서 조금만 가면 또 용산이기도 하고요. 강남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9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은 사실 이 급행역은 20분도 채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20분대 아니면 너무나도 가까운 지역이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강변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을 하나가 아니라 멀티로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주 인구 그리고 배우 수요가 약 47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곡이 점차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주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곡에 이런 직장을 두고 있으신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학군이나 학원과 이런 것들을 자녀를 키우기에는 그런 것들을 찾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이기에는 가까운 이런 목동만한 곳이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중에서도 목동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리고 과거에 한 1년 넘었죠. 그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 역세권 시프트 등등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예전부터 보시면 서울에 아파트 단지들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중에서도 역을 끼고 있는 그런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그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런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은 단연코 거의 대부분 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변으로 병원이며 학원가며 뭐 은행 그리고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대부분이 다 이제 MZ 세대부터 해서 네,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리퍼 하나 신고 내려가서 뭐 먹거리, 즐길거리 다 있는 이런 곳들, 정말 그런 것들을 다들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작은 평수라도 가격이 많이들 올랐었는데요. 네, 그런 곳을 보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역세권 재개발을 많이들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모기동, 특히나 목사동, 모기동 라인들은 이제 신목동역이라든지 또는 이 염창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인데 특히나 이제 염창역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네,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인데 이게 1, 2, 3 다 합쳐진다면 물론 세대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로 역세권 시프트로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들인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까우니까 그런 주변에 아무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규모가 조금 있으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산을 끼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지하철역을 끼고 있고 지하철역 앞쪽으로는 앞에서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올림픽대로라든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니까 충분히 매력이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모기동 쪽 라인으로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투자하시기에도 무엇이 어떤 부분들이 좀 움직이는 것이 좋지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나 물건일 경우에도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많거나 또는 네, 이렇게 바로 지금 현재 막 극초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는 일단 주변의 가격대들이 특히나 이 목동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바로 주변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동의 신시가지 재건축 라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년 넘은 여의도 재건축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서남부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15개 구역이 정비구역이 정비가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 라인들은 여의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천 정말 50층 이상의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7,600세대 가정 진행이 되면서 용적률 400% 이상을 적용을 받는다면 서부권에서는 명품 주거지로 탄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권역이다. 자, 근데 여의도가 목동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목동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대부분 다 그 인근에 위치하고 랜드마크 가격을 좀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권역이 물론 지역적으로는 지자체가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목동이 과거에서부터 여의도권역의 배후 주거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통면에서도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과 뭐 9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목동에는 또 추가적으로 교통호재가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전철 라인들과 그리고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2호선 같은 느낌으로 순환한 노선인데 이렇게 보시면 목동을 거쳐서 이렇게 위로 순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노선의 교통 호재가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목동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한 지역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명품 주거지였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뛰어나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황금 노선은 9호선의 염창역 초역세권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업무지 접근성을 상당히 또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곳 중에 하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연립주택, 뭐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서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추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 3칸이고요. 3룸입니다. 전용 면적은 60제곱이 좀 넘는 연립주택이에요. 그래서
지역 시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되어 있고 좀 리모델링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남양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지분이 많은 그런 주택입니다.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보다 같거나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그렇게 물건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네, 현재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정도에서 3억 3천 정도 예상을 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목동에 1억 3, 4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만나봤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가까이 있는데요. 이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 노선이기 때문에 마곡이나 여의도, 강남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를 통해서도 서울의 강남북 전부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네, 서리풀 터널을 통해서 강남 및 서초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인데요. 강남의 생활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동작구 사당인데요. 자, 이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구 자체가 바로 이 강남 서초에 옆에 붙어 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지역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남성역 주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수역 쪽도 상당히 좋은 지역에 속한데 이수역 쪽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들보다는 비교적 이제 오르막 지세가 이제 시작되는 네, 이제 숭실대 이쪽 라인들 말고는 특히나 이제 남성역 쪽 라인들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평지에 속하니까 자, 이 지역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여의도 라인이라든지 용산 그리고 서초 교대 라인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 서초 쪽 라인들인데요. 과거에는 이 서리풀 터널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양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터널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개통이 된 이후에는 네, 일단 양방향으로 이런 교류 자체가 상당히 원활해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 쪽 라인에서 동작구 라인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더 수월해졌다. 그만큼 이제는 강남 물론 서초권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남에 출퇴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동작구 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역세권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서는 남성 역세권 주변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남성역 반경으로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원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 지역 중에서 오래되어 있는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이 딱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지역들이죠. 네. 이 지역은 일부가 진행이 됐거나 일부 이 지역들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보다는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남성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를 시키고 그 지역 안에 네, 역세권 재개발을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지역은 주택의 노후도가 상당히 또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빈집들도 많고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빈집들이 현재 뭐 많지는 않지만 듬성듬성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주택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들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강남 쪽 라인들과의 접근성 그리고 지역적으로 정말 요지에 속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현재 주차 면수 자체가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드물고 힘듭니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차 대수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영 주차장을 만들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주차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주변에 4m 미만의 협소한 이런 가로구역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사 구간 그리고 축석 옆으로 이렇게 계단, 차가 다닐 수 없는 계단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렇게 높은 오래된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막으로 살짝 경사되어 있는 구간들은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생활의 편의시설 자체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거주하시기에 점점점 불편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대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침수가 되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과거 서울시장 분께서도 이런 침수가 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개발에 힘을 쓰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 이 남성 역세권 주변으로 장기 전세, 역세권 시프트 등등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사당동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강남, 용산 20분대, 10분대의 접근성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 그리고 진행력이라든지 또는 사업성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그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없고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일단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그 이상으로 기대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새로 된 집입니다. 지금 현재 구축이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신축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그런 신축인데 4억 9,900만 원의 쓰리룸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축이면서 4억 9,900이니까 면적과 가격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매력이 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3억 6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놓고 투자하신다면 일단 지금 동작구 사당동 이렇게 초역세권,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한 지역에 1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7호선 남성역이 있는데요. 한정거장을 좀 걸어서 혹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이수역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7호선이 지나는데 또 4호선도 함께하고 있죠. 4호선을 통해서 종로의 업무지구 혹은 과천이나 안양, 시흥 등의 경기 지역으로 뻗어나가기에도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주택이나 빌라가 상당수 많습니다.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겪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좀 재개발 압력도 높아지는 곳이라는 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호선, 6호선 역세권 인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네,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조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 바로 이 합정인데요. 양화대교를 건너면 강남권의 진출입도 용이한 곳입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합정입니다. 합정이라고 하는 곳은 다들 아시겠죠? 마포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마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종로 광화문 일대와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용산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도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양화대교만 바로 건너면 바로 이제 여의도 라인들과요. 또는 영등포 라인들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 입지적으로는 이제 마포 과거에 뭐 마포나루 뭐 등등 해서 그 마포 지역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무엇보다도 교통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2호선부터 해서 뭐 공항철도, 6호선, 뭐 5호선, 경의중앙선 이렇게 교통편들이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합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죠. 더블 역세권입니다. 6호선과 2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한강변 바로 앞이고요. 그리고 바로 양화대교를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 좋고요. 한강변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도로망들이 가깝기 때문에 요즘엔 차가 없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런 도로망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서 한강변과 도로망 그리고 재개발이 되었을 때 남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남양을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강북 쪽 라인에 붙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한강변이면서 남양을 배치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죠. 강 이남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동쪽, 동남쪽, 서남쪽 이쪽 이런 방향으로 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트리마제부터 해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한강변 쪽 라인들이죠. 그래서 합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이 좋으면서도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성수동이 그런 것처럼요. 자, 합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엇보다 MZ세대 그리고 젊은 층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상업적으로 상당히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도 하죠. 이 지역대들은 뭐 권리금부터 해서 워낙 비싸기도 하는 그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트럴파크, 연남동부터 펼쳐져 있는 연트럴파크, 홍대까지 이어지고죠. 그리고 그 주변에 홍대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먹거리, 즐길거리,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의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신촌역 같은 경우에는 H백화점부터 해서 H몰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생활이 편의시설이 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공원이면 공원, 쇼핑이면 쇼핑, 자 그리고 병원이면 병원, 교통이면 교통,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한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합정동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프로지오부터 메사나 등등이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여줄 텐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안에서 바로 이쪽 라인들은 가격이 지금 어마무시해요. 지금 현재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을 때 사뭇 뭐 이런 한남뉴타운처럼 그런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2억 5천이 뭐예요? 3억부터 3억 이상 들어가는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을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지역을 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옆 동네이죠. 가능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지하철 반경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50%만 거쳐도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그런 쪽을 좀 더 아직은 이슈가 없는 지역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정동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도 이 지역은 제가 특히나 서울시 재개발 사각지대 지원 정책의 최대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단언코 합정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정동 안에서도 모아타운이나 또는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저금액 가지고 좀 낮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약 5천만 원 정도 미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 궁금하신 같은 경우는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억 5천, 4억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은 동의서 진구를 한다라고 해서 구역을 잡아놓고 조감도를 나와놓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극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프리미엄 자체가 좀 사뭇 다릅니다. 국지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흥 5구역이나 염리 4구역 이런 지역들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억대, 4억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정동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비싼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선점을 통해서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정동 지역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마련을 해봤고요.
자, 투룸 금액인데요. 한 6, 7년 정도 된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 준신축 정도의 물건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축들은 5억 원대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5억대 초반대, 중반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이 엮여 있는 지역들은 6억 원이 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5, 6년 정도, 6, 7년 정도 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3억대 3, 4천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대가 가장 저는 베스트한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매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냥 아무런 물건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서 그런 것들과 같이 이슈화될 수가 있는 지역들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르시면 전화하시면 돼요. 자, 2억 8천에서 3억 1천 정도 금액이 지금 현재 전세가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금액이면은 손쉽게 물건을 조금 먼저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강남의 아성을 잇는 마용성광, 그중에서도 마포구, 그중에서도 한강을 끼고 남향을 조망하는 합정동 만나봤습니다. 상수나 망원의 카페거리, 연남이나 홍대 상권 등 젊은 세대 수요가 항상 풍부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공세권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인근의 망원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양화대교를 타면 선유도 공원이나 양화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구로 역세권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신안산선과 GTX 비노선이라는 교통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신축과 2024년도 1월 이후에 준공이 나와 있는 그런 신축이라든지 또는 기축들 같은 경우 유상취득을 통한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등록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10년 정도 장기 전세, 장기 임대로 놓으신다면은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구입 임대 등록 하셨을 경우에 세제 산정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 면적과 가격을 아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취득세 들어가겠죠. 양도세 들어갈 것이고요.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요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앞으로 내가 지금 아파트가 정도 하나가 있는데 또는 어떠한 주택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내가 재개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들을 좀 사놓고 싶고 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과 수도권 6억 원, 면적은 60제곱 미만, 60제곱 이하예요. 그죠?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만 추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세제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이고요. 이런 혜택들이 점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나오긴 할 텐데요. 보다 이제 부동산 규제가 조금 더 점점점 완화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60제곱 미만, 60제곱 이하의 6억 원 이하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또는 기축들 같은 경우에도 유상취득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주택수에 제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에서 목동을 제외하고는 다 만족하는 곳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이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바로 구로역에 붙어 있는 지역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지 중에서도 바로 구로 역세권 개발 또는 구로역에 붙어 있는 신속 통합이 가능한 지역으로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로역 바로 앞에는 백화점부터 대형 마트 등등의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바로 1호선 라인들이 이 대로변을 따라서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신도림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후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구로역과 신도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2,000세대가 넘는 그런 지역으로서 신도림역과 구로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로역도 구로역이지만 무엇보다도 신도림역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도림역은 기본적으로 2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H백화점, 그리고 앞으로 GTX B노선이 정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충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구로동은 아래쪽으로는 이제 신안산선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쥐밸리 라인들, 그리고 우측 조금만 올라가면 여의도 라인들과도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1호선, 구로역이 1호선 아니겠습니까? 1호선 같은 경우는 6정거장만 가면 바로 용산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또 좋은 지역입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뭐 2-3정거장만 가면 충분히 걸어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부간선도로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여의도와 그리고 아래쪽으로 쥐밸리, 그리고 용산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면서 가격적인 매력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자, 이 지역도 재개발의 역세권 재개발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제가 과거 30년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살았던 그런 동네들인데 그런 동네들 지금 다 재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런 동네들이 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구로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정말 그 차가 다닐 수가 없는 도로, 정말 골목골목에 집과 집들 사이사이에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골목골목들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 한 대가 들어와도 정말 나갈 수가 없는,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4m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상당히 또 오래되어 있는,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죠? 30년 이상 되어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붕과 지붕이 연접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런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집안이 좀 침하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건축물들이 좀 멸실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좀 보수 작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구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되지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재개발되는 지역들은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로서 또는 신속통합 개발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가 있었고 7년 정도 전부터 동의선은 계속해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50%는 넘어섰고요. 움직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극초기 단계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적은 그런 곳입니다. 자, 역세권 1구역, 구로역부터 반경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1구역을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역세권 1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은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이다, 그리고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노후화 오래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건령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에 들어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투룸 시세입니다. 4억에서 4억 2천 정도고요. 전세 시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설정이 받는데, 정말 전세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또 극초기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억 4천 정도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최대 준공업 지역입니다. 앞으로 첨단 산업과 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제2의 성수동을 꿈꾸는 지역인 만큼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